안녕하세요, 덕방연구소입니다. 요즘 이 집을 팔고 싶어도 너무 거래가 안 돼서 고민이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. 그래서 이번에는 요즘처럼 힘든 상황에서 집을 꼭 팔아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실제로 제가 중개업을 하면서 고객분들한테 항상 당부드리는 몇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, 사소하지만 분명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요즘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0%를 향해서 달려가는데, 정말 거래가 안 되는 건 이제 뭐 다들 알고 계시죠. 이 집을 사려는 수요가 뭐 절단났다고 보시면 되는데요. 이 작년까지 상승장일 때는 이 팔자는 사람보다 이 사자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이 초과 수요였죠. 그럼 당연히 이 매도자 우위 시장이 되니까 이 집을 팔려는 매도자들이 뭐 배짱을 많이 부렸죠. 이 매수자가 깎아달라고 하면 뭐 너 아니어도 살 사람 많으니까 다른 집 알아보라고.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뒤바뀌었죠. 이 사자는 사람은 거의 없고 이 팔자는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이 신축 미분양부터 해서 이 초과 공급이 됐는데, 이러면 당연히 이 매수자들이 우위 시장이 돼서 이 칼자루를 쥐고 있죠. 이제는 이 매수자들이 왕배짱을 부릴 수 있는 시점인데요. 이런 상황에서 이 매도자들은 뭐 옛날 라떼 생각하면서 배짱을 부리면 이 집을 팔 수가 없죠. 이렇게 뭐 집을 사려는 사람이 거의 없어도 어쩔 수 없이 집을 사야 되는 이 실수요자들은 적게나마 분명히 있어요.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 놓치지 않으려면 이 처음에 매물을 의뢰하러 부동산에 뭐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할 때부터 이 첫 단추가 중요한데요. 인터넷을 보고 뭐 저 멀리 있는 아무 부동산에 내놓으면 의미가 없어요. 아파트 정문에 있는 부동산들이 그 아파트를 제일 잘 알고 뭐 매수자분들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이 집과 가까운 인근 부동산 뭐 두세 곳 정도에 내놓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, 제발 부동산에 내 집 자랑은 하지 마세요. 뭐 몇 년 전에 화장실 타일에 뭐 줄눈 시공도 하고 뭐 발코니에 탄성코트도 칠해놨다고 깔끔하다고 하시는데, 사실 이런 거는 소모품이죠. 몇 년 쓰다 보면 뭐 줄눈 색깔도 변하고 뭐 까지고 지저분해지죠. 그리고 이 거실 벽에 뭐 집주인 스타일대로 아트월이나 편백 같은 걸 해놓고 뭐 이쁘고 잘 돼 있다고 하시는데, 이건 뭐 본인 취향이라 다른 사람한테는 의미가 없어요. 또 이 본인 취향대로 뭐 할로겐이나 무드등 같은 조명도 설치해 놓고 여기저기 벽이나 방 문짝에 이 시트지 작업도 해놔서 뭐 진짜 이쁘다고들 하시는데, 이것도 전혀 의미가 없죠. 물론 이 시스템 에어컨이나 인덕션 같은 진짜 필요한 옵션이 있으면 좋은데, 이렇게 구구절절 하나라도 더 있어 보이게 뭐 부동산에 말해 놓는다고 해서 좋을 게 없어요. 이 부동산에서 손님한테 이것저것 많이 해놓은 집이라고 뭐 얼마나 잘 해놨나 기대를 하고 가보면 이 손님들은 거의 대부분 실망을 해요. 이 손님 입장에서 아예 처음부터 이런저런 얘기를 안 듣고 집을 봤으면 뭐 이것저것 깔끔하게 해놓은 집이라고 생각이 들 텐데, 이러면 역효과가 나죠. 이 집은 그냥 패스예요. 그래서 집을 내놓으실 때는 이것저것 보태서 얘기하는 것보다 이 집 내부 사진을 깔끔하게 찍어서 이 광고를 올려달라고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인데요. 이 집을 사려는 입장에서 이 광고를 찾다 보면 이 집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뭐 어떤 집을 봐야 될지 고민일 텐데, 이 광고에 사진을 올려놓은 집들은 눈에 확 들어오니까 이 집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게 사실이죠. 그리고 이 사진을 찍을 때는 이 커튼을 열고 햇볕이 잘 드는 시간에 찍어서 이 일조량이 좋은 집이라는 걸 부각시키면 느낌이 좋죠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매매가를 정하는 건데요. 요즘에는 다들 실거래가를 보고 참고해서 가격을 정하는데, 이 대부분 집주인들은 이 최근 1년 동안 거래건 중에서 뭐 예를 들어 최저가가 4억이고 이 최고가가 6억이라면 이 4억에 거래된 건 뭐 가족들끼리 증여성 거래라고 의심부터 하고 믿지를 않고, 이 최고가 6억만 기준으로 삼고 뭐 나는 욕심 없으니까 더 받고 싶지도 않고 딱 6억만 받으면 된다는데, 이젠 아니죠. 집을 꼭 팔아야 된다면 옛날 라떼 생각은 그만하고 이 지금 상황을 인지해서 이 욕심을 내려놔야죠. 안 그래도 없는 매수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매수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금액으로 시장에 내놔야 현실적으로 확률이 있어요. 이 가격을 현재 상황에 맞게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. 그리고 집을 내놓을 때
이 등기부등본을 정리하는 걸 추천드리는데요. 이 대부분 처음에 집을 살 때 이 담보대출을 받으시고 이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텐데, 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뭐 대출 금액을 전부 상환했어도 이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그대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. 솔직히 나중에 잔금 치를 때 말소를 해도 되지만, 매수인이 되려는 입장에서 그 집에 대출도 없고 깨끗하다면 뭔가 깔끔한 이미지를 줄 수 있으니까, 이런 경우에는 이 말소하는 걸 추천드리고, 그리고 이 대출 원금을 많이 갚았다면 이 등기부에 설정된 이 근저당권 금액을 감액해서 등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. 매수인 입장에서 그 집 등기부를 봤는데 이 집값 대비 근저당권이 과도하게 있다면, 이 부동산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찝찝하고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패스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요. 그리고 이 집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 자동차세나 뭐 재산세 같은 세금을 체납해서 이 등기부에 뭐 압류나 가압류 같은 권리가 들어와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매수인 되려는 입장에서는 찝찝해 보이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집을 내놓으실 때는 집 등기부를 확인해 보시고 최대한 깔끔한 집 이미지를 줄 수 있게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 놓는 걸 추천드리고요.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잘해서 어렵게 매수인이 나타났다면 협상을 시작해야죠. 분명 매수인은 가격 조정을 조금 더 해달라고 할 텐데, 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집을 팔려면 옛날 최고 신고가는 잊어버리시고 어느 정도 이 매수인이 요구하는 금액에 가깝게 맞춰주면 당연히 거래될 확률이 높아지죠. 이렇게 매매 가격까지 협의가 되면 이 계약부터 잔금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. 여러분들 혹시 이 계약금은 얼마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? 많은 분들이 이 계약금은 무조건 이 매매 금액의 10%라고 얘기를 하시는데, 사실 이건 정해진 게 없어요. 이 계약 당사자들 약정에 따라서 정하는 거니까, 이 매수인이 돈이 조금 부족해서 뭐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조금 줄여달라고 하거나 이 중도금 없이 뭐 바로 잔금을 치르자고 한다면, 이 집주인은 무조건 뭐 계약금 10%에 중도금까지 요구하지 마시고, 어차피 뭐 잔금 때 다 받을 돈이니까 자기 상황에 맞춰서 어느 정도 이 매수인이 요구하는 걸 들어준다면 이 계약률은 높아지죠. 마지막으로 이놈의 잔금날을 못 맞춰서 계약이 엎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. 집을 꼭 팔아야 된다면 이렇게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. 제가 실제로 얼마 전에 이 매도 매수 두 건을 동시에 진행해 드린 분들이 있었는데,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. 예를 들어 이 매수인이 1월 1일 날 계약을 하고 2월 1일 날 이 잔금 치르면서 이사 들어가는 걸 원했는데, 이 집주인은 이사 갈 집을 아직 못 알아본 상태라서 고민을 했죠. 이 산다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얼른 팔아야 되는데 이 추운 날 막상 이사 갈 집이 없으니까 걱정이 됐죠. 잠깐 고민을 하다가 서둘러서 새로 이사 갈 집을 알아보고 이사 갈 집 잔금은 20날로 정하고 양쪽 다 계약을 했어요. 이렇게 되면 집주인은 2월 1일 날 이사 나와서 뭐 20일 동안 이삿짐도 맡기면 이사비도 더 들어가고, 이 식구들이랑 원룸 같은 데서 잠깐 있어야 되니까 뭐 생각해보면 집주인이 손해가 많아 보이는데요. 그런데 이 집주인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어요. 이 실거래 최고가보다는 뭐 훨씬 적지만 그래도 처음 집을 살 때보다 가격도 많이 받았고 한 20일 정도 뭐 식구들이랑 원룸에서 좋은 추억도 생길 것 같다고 쿨하게 말하셨어요. 이 부동산은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으라는 말이 있는데, 물론 뭐 목까지 차오를 수도 있겠지만 이 끝까지 욕심내면 결국 삼키지도 못하고 뭐 토해내야 될 수도 있으니까, 요즘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뭐 한숨만 쉬고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이 집을 꼭 팔아야 된다면 이렇게라도 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필요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